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까마귀자의 톡 까놓고 진행자 한유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라이브로 또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라이브로 했었습니다. 근데 두 분은 오늘 라이브가 처음이신데 라이브로 하시길 원하셨잖아요. 아유, 라이브 하면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 앞에 또 쟁쟁하신 그 정치인이 나왔는데, 걱정됩니다. 뭐 정치 지망생? 아니, 유승민 의원이 나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 앞에 분들 예, 비교가 될 거니까 이제 우리는 큰일 났어요. 예. 근데 아니죠. 그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일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라서 그분들이고 저희들이죠. 자,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역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네, 맞죠. 공방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깡다구 3단과 돌려가기 3단 두 분의 치열한 공방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셨죠? 예. 세게 예. 세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영남일보 올해 목표가 구독자 10만입니다. 네, 두 분이서 일조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당대회가 축제인가요? 아니면은 분열의 장인가요? 먼저 하셔도 되는데. 아니, 서울에서 급히 예. 투쟁하고 내려오신 그 열기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금방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 그 계단 앞에서 1,500명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님, 당직자들 당원분 해서 검사 독재 정권 규탄대회 하고 왔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이 정치를 하고 계신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여튼 그 이번에 얘기는 국민의힘 일단 전당대회인데 야,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통은 이제 외건 효과라 해서 축제처럼 벌어져야 당 지지율을 또 끌어당기면서 하는데 이걸 이래요. 어떤 분이 언론에서 받는 건지 완전 완벽한 막장 드라마다. 막장 드라마인데 정말 욕 나온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계기로 윤심의 힘을 얻은 그 김기현 후보라든지 그 반대쪽에서는 안철수 후보라든지 또 요즘 또 곳으로 또 오르는 천하람 후보라든지 뭘 하겠다고 나온지 모르는 황교안 후보 하여튼 이렇게 하면 너무 찌지고 뻑하면 전당대회 이후에 총선 전에 아니면 총선 전에 그럴 것 같아요. 총선 후에라든지 아마 분당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황교안 후보가 뭐하러 나오다뇨. 예. 당대표 되고 싶어서 나오신 분을 뭐하러 나오냐고 하시면 난 어떡해요. 그분 항상 뭐 하는지 모르겠던데 요즘 메시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이준석 전 당대표나 그 천하람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거들더라니까요. 그 표라도 저쪽 편에 김기현 쪽으로 붙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그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래 말씀드립니다. 돌려가기 삼나님은? 예, 와. 국힘 좀 살아있어. 축제 분위기 약간, 분열, 갈등 분위기 많이,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 게다가 이게 이제 앞으로 총선을 대비해야 될 당대표를 뽑는 자리인데 서로 네거티브에 난리가 좀 나서 사실은 당원들, 국민들 좀 걱정과 실망이 많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사실은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 부분부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늘 그런 대화를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 구도의 모든 곳에 연결되어져서 민주당과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 이렇게.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갈등의 요소가 적어도 축제적 요소보다는 더 많다. 시끄럽다 생각합니다. 이 뜻인 거죠? 예. 뭐지? 분당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수의 입장에서는 저희는 분열하면 망한다. 보수는 언제나 분열하면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합리적 보수든 개혁 보수든 또 전통적 보수를 주장하시는 분이든 좀 더 강경한 보수이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자꾸 분열해서는 안 된다. 분열은 민주당이 원하는 여기 거겠죠.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 그 국힘, 그 원류의 국민의힘 쪽은 쩔쩔 뭉쳐 있어요. 원래 그 이권에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절대로 지지는 모습이 없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로 지져 있는 것 같고 옛날에는 사실 진보주의자들이 대부분 각자의 주장들이 강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여러 목소리가 나와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완벽하게 바뀌어 있다. 그쪽 당은 지금 곧 찢어질 것 같고 우리는 아니 뭐 남의 당이라고 막 저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것이 좋은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수당은 오랫동안 뭐 당명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많이 해왔단 말이죠. 만들어 왔어요. 그 와중에 상당히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들을 가지고 권력을 운영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어떤 좀 더 헌법에 부합하게 또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권력 분립을 잘해 나갈 수 있느냐의 다툼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해보고 싶은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법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끊겠습니다. 법 얘기 나면 재미없어요. 자, 지금 부동산 투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지금 1위를 달리는 후보는 당연히 공격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1800배? 1800 배. 차익을 얻었다. 네, 얻었다. 안철수 후보가 공격을 김기현 후보를 했죠. 공격했죠. 공격을 했어요. 아, 근데 저기 안철수 의원을 빗대서 그 국회 분들은 못된이란 단어를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못된 DNA, 민주당 DNA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기사 브리핑을 쫙 한 데서 이제 독자분들이 올리시는 댓글 속에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네, 여기서 맞추시면 제가 스타벅스 쿠폰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제 자, 겁니다. 민영삼 후보를 아시나요, 혹시? 아세요? 영삼. 예, 뭐 이름은 들어봤어요. 최고위원. 예,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당대표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자, 이분을 두고 음. 패널들 토론하는 거나 연설하시는 걸 보시고 그 후보들 그래서 이제 독자분들 댓글로 인해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세자예요. 민현삼 후보가 뭐 하시는 분인 건 아시죠? 유튜브 하시는 분이거든요. 원래 아. 저기 네. 민주당 쪽에 계시다가 네. 김대중 대통령께 이제 정대철 의원 때문에 자, 세자입니다, 세자. 별명이 세자예요. 요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약장수였어요. 아, 약 그리고 김명민. 약 판다 하면 말이 많다. 말이 많다. 그리고 김명빈 후보는 아니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아. 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진짜 질문 들어갈게요. 자, 황교안 별명 뭘까요? 세자. 야, 어렵네. 진짜. 아까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분의 스피치 하는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자. 쉬워요. 그분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 신내교 신자죠. 그러니까 별명이 뭐라고 국민들이 불러줬을까요? 목사입니까? 세자. 목사님? 전도사? 그렇지. 전도사. 목사님 정답. 아, 스타벅스 쿠폰 쏩니다. 아니, 세자. 아까 세자인데 어떻게 목사님. 목사님. 아, 예. 아니 남의 종교 그 목사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예. 그다음 김기현 후보의 별명 마찬가지 세자입니다. 자, 힌트 드립니다. 예. 만화 영화 속 주인공입니다. 자, 여기서 나이가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무척 어렸을 때 파란색의 피부를 가진 난장이들이 등장하는 아, 스머프? 스머프. 예, 거기서 김기현 후보랑 닮은 캐릭터를 찾아보세요. 세자. 설마 똘똘이? 땡! 아니, 가늠이 안 나네. 예. 김기현 후보의 가넷? 코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화살 팍팍 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가가멧? 가감이 딩동댕! 야, 혜자 씨가 얻어가시네요. 아이. 제가 이 헌법 얘기 나오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아니, 이것도 많잖아요. 무슨 개그맨이 서경서. 세경서에 코 팍팍팍 화살 쏜다 하면 자, 사실. TV 토론을 혹시 보셨나요? 당 후보들. 그래서 TV 토론을 통해서 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각자 평가를 하시면 이번에는 돌려가기 3단부터. 아무래도 뭐 이제 인지도가 낮았던 천하람 후보가 제일 당대표 후보 중에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봐야죠. 저는 보니까 우리 황교안 후보가 워낙 그 예전 이미지가 강성 발언을 하던데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옛날 부정선거 그 얘기만 빼니까 참 맞는 말을 하시는군요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그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이렇게 정상적인 이렇게 토론을 하시는 거 보고 이분이 예전에는 어느 한쪽 특정 세력이 완전 치우쳐 있었잖아요. 그게 그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봐서 토론 잘했다 싶습니다. 그 옛날에는 색소폰분은 비정상으로 보셨나요? 아니요, 뭐 하여튼 그분 너무 정치인이라는 것은 당 대표도 하셨잖아요. 어느 특정 세력만의 힘을 업고하는 게 아니고 좀 골고루 행동도 그렇게 하고 언행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세력에 완전 앞잡이처럼 앞잡이하면 너무 심한 말인가? 그쪽으로만 치중돼서 하는 행동이 몹시 안타까웠어요. 저는. 네, 예전에 문화예술 전당, 대구 문화예술회관 그 앞에서 크게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단상 위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현장에서 너무 더워서 진짜 실신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군중이 너무 많으니까 트럭에 저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황교안, 나경원 두 분. 그래서 이 당원들께서 환호를 치시는 그 모습에 웬만하면 저 자리에 있으면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가수들이 막 이 무대에서 있으면은 막 그 무대에서 팬들의 사랑을 받잖아. 고스란히 와닿잖아요. 현장감 있게. 근데 그걸 보고 황교안 분랑 나경원 그 의원이랑 표정을 봤을 때, 저래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두 분, 아니 참, 네. 한 기자님. 네. 그럼 안철수 후보는 별명이 뭐예요? 안철수 후보요? 그 뭐 다 전국에 아시는 간철수. 철수하라, 철수. 성함을 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안철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철수한다. 부인도 당원 가입하셨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나 참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렇게 당을 여러 번 만드시고, 그 대권 후보까지 나가시고, 최근에는 또 윤석열 후보하고, 그죠? 단일화하고, 이랬는데 본인이 맨 그 서울대 교수시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 당원 아니었다 하면, 그 당 대표까지 했는 사람이 부인이 당원이 아니었다? 뭐 그 왜 진정성을, 아니 꼭 그 당원을 안철수 후보는 여러 이렇게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이동해 왔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사모되시는 분이 그런 이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천천히 판단해 왔을 가능성이 있고 또 아니죠. 처의 어떤 그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 줬을 수도 있잖아요. 부부 합심 일체인데, 뭐, 최천년 달리 생각하는데. 민주연합부터 국민의 당하고 그때 뭐 하셨을까? 그 대학 교수는 당원을 가입해도 아무 문제 없는 직군이거든요. 정당법에 의해서. 그거는 저기 근데 왜 남편이 안 가니까 일부 종사하라 뭐 이런 그래서 뜻인가요? 저는 가정에서도 각각 따라 놀았구나라는 아니죠. 생각을 했어요. 국립대는 영향이 있죠. 아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네네. 위법은 불법은 아니지만 네, 예. 정서적으로는 그런 게 있죠. 당원에 가입할 수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자유죠. 개인 자유인 거고. 그건 너무 그런 것까지 과하게 생각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사람이 다 민주당이네요? 김구로 김구라는 정당에 아니, 계신 안철수 분이 어떻게 후보를 그렇게 지지하시는 생각하세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잠깐만. 객관적인 잠깐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시죠. 자, 이번에 이준석 4인방. 자, 이준석이 빅마이크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하용인. 응? 요 분들의 이제 특색 있는 이세 홍보 영상도 지금 뜨고 있고, 예.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과연 돌풍까지 이어질까요? 아니다. 아니다. 상당히 저는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선거 이벤트를 그 젊은 축에서 일으키고 있어요.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캠페인 방식이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그 천하용인 네 분이 그 연세대 응원가 사랑한다 연세를 개세가 사랑한다 국민 사랑한다 당원 이 칸을 보고 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준석의 방식이고 전하람의 방식이라면 정말 민주당 반성을 해야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나이로 보니까 허은하 후보가 연세는 가장 많고 연세를 붙이기에는 좀 50이 넘었어요. 50 넘으면 연세 받고요. 그 천하용이니까 김용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인데 청년 최고위원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분이 있고 이기인 네. 이기인 예, 이기인이 이제 그분이 경기도의원. 예, 경기도의원 하시면서 이제 뭐 연세대 의원단장을 하셨다 하는데 그분이 하셨지만 아 이런 캠페인 방법은 예전에 또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선거할 때 또 선거 캠프를 꾸리지 않고 했거든요. 이거 완전히 우리 선거 캠페인 방식의 전환입니다. 지금 천하람 후보가 엄청나게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를 곧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15 크로스라고 하겠다고 하죠. 그러잖아요. 예, 예. 아니에요. 곧 15 크로스 될 것 같아요. 고공행진이란 표현은 너무 점수를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닌가요? 내가 보니까 또 그가 대구 사람한테는 잘 안 알려졌는데 대구 초등학교, 경신 중학교 이렇게 나왔어요. 안철수 후보가 예. 사실은 이제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양쪽 사이에서 너무 적극적인 자기 의사 표시를 못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 면은 있어 보여요. 근데 그죠? 예, 되게 뚜렷하게 안철수 후보는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문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돌풍, 변화의 새바람, 또 약간 권위적인 기존의 보수당의 모습에 대한 어떤 뭐랄까 문제 제기하는 방향에 있어서 맞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궁극적인 그 방향에 맞느냐라는 생각을 좀 의문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제가 뭐 좀 이따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나 분명히 지금 그 기존의 보수당의 어떤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천하용인 이 네 분이 다른 후보들 연설을 이래 제가 뭐 풀로 다 듣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당 전당대회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보니까 아니 위원장님 예. 오늘 라이브로 하는데 그걸 다 안 보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열심히 그래도 이분들이 보니까 다른 후보들은 그냥 그 막 상대방 공격하고 이런 거에 치중하는 반면 지역별 요소를 정확하게 공부해가지고 지역적인 공약을 상당히 많이 예. 정책 대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광주, 제주 이렇게 예, 다 다르게 해요. 지역에서 다르게 하는데 하죠. 그래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선거를 해보니까 이거 말로는 정책 대결을 하자 해놓고 유권자들이 이 정책의 마지막 가서는 정책에 관심을 안 갖고 저 사람 내 편이냐 아니냐 요것만 딱 보고 찍는 경향이 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상당히 신선한 바람이고 캠페인 방식이 예, 참신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네. 그 캠페인을 계속 열었어요. 자, 2024년 총선 때는 30만 책임 당원에서 100만 원이라고 해요. 공식적인 숫자예요. 당직자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렇다면은 이들의 행보는 점을 조금 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맞죠? 당원 제가 조사를 해왔거든요. 야, 이거 예상 문제 내가 딱. 원래가 지금 국민의힘 지금 선거인원이 83만 9,560, 84만 명인데, 책임당. 아니, 그러니까 선거인당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도 그러면 민주당 당원이 5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고 84만 명인데, 거기에 대구는 6.72%예요. 그러면은 56,400명이에요. 영국이 14.31%. 그래서 12만 명. 그러면 이 합계가 17만 6,400명이거든요. 전체 84만 명이 21.03%예요. 그런데 2년 전 이준석 당대표가 선거될 때 선거인단이 몇 명이었냐 하면 33만 명 정도다. 이게 지금 맞아요. 51만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모르겠습니다. 국힘 당원은 선거인들은 어떻게 꾸리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당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사람들이 권리당원이라 하고 이걸 선거인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2년 사이에 51만 명 늘었어요. 대구는 안 늘었어요. 대구는 늘긴 늘었는데 대구 경북은 7,700명이 좀 늘었는데 대구 경북 나누면은 는 것도 안 해요. 우리 민주당이 최근 6개월 동안 대구 민주당만 해도 6,000명 이상이 늘었는데 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힘은 당원 수가 대구 경북은 완벽하게 정치되어 있고 소득권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아까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나 결론은 뭐 어대 현인 거죠. 네, 이준석 전 후보의 해석은 2030들의 표다. 그거는. 네. 그래서 대구 경북의 표들은 누구를 찍을지 딱 정해져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누구를 찍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의 해석에 의하면. 그래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자,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예측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람 심리가 이래요. 이제 먼저 많은 기존 당원들이 그 국힘의힘 당원 선거인단들은 대통령이 저래됐는데 지금 9개월 동안 우리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 거 뭐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와 국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잘했다 이래대요. 내가 보니까 우리는 외교 참사락하는데 외교를 잘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조사 내용에 보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편에 서 있는 사람 김기현을 찍어주는 거죠. 두 번째로 지금 대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인해서 또다시 김기현 후보로 갈 거다. 그래서 의대현 또는 의대김. 그렇잖아요. 지금 그 김기현 후보는 완전 용산으로 달려갈 준비 스타트 라인에 딱 서 있고 그 안철수 후보는 왼쪽 오른 야 내가 용산으로 갈까요? 다른 쪽으로 갈까요? 그죠? 국회로 갈까요? 이렇게 하고 있고 천하람은 용산으로 안 뛰려고 가자니 어정쩡 좀 하고 이래서 막 계속 용산 쪽을 바라보면서 국회로 갈까 이런 거고 아예 저 황교안 후보는 아예 이 두 쪽 다 알고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갈래 하면서 진의 길로 가시는. 후보사님 내가 보니까 그래요 스님이 지금 원하시는 길로. 그래서 당 대표가 그냥 너무 그 기대기만 하면 안 돼. 자. 외교 참사 나온 부분에서 발끈하셨죠. 할 얘기 있죠.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아니요, 뭐. 편하게 하세요. 별로. 뭐.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지금 윤 대통령께서 잘 하실 일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가 부족한 부분들은 가까운 사람들 많이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시행착오 좀 있어서 외교 문제 있는 거고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아까 이준석 대표가 모아놓은 당원의 결집표가 보여요. 그래서 최고위원 할 때 아무래도 그 친윤이 좀 저는 이런 표현 별로 안 쓰고 싶습니다만 그 의원들을 표방한 분들이 현역 의원들이지만 오히려 컷오프되고 좀 표가 결집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다만 이제 컷오프된 다음에 이 다음 이제 투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유의미한 상황은 나왔고 지금 MZ나 경기 서울에서 이제 젊은 쪽의 당원들이 모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그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고민이 여기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권력 분립이 되는 대통령, 조금 권력 제한을 할 줄 아는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께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를 시작을 하고 나니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표가 나든 안 나든 어쨌든 뭐 선정적인 프로파간다가 있든 없든 너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좀 하지 말고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지금 당원이나 국민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당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이 전당대회가 좋은 결과가 날까에 대한 고민. 또 게다가 이제 김기현 대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쭉 이제 뭐 나경원 의원도 어느 정도는 김기현 대표한테 지지하는 형태고, 뭐 다른 지금 의원들도 지금 이제 컷오프 된 뒤에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당원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미국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니, 미국 얘기하지 얘기 길어져요. 미국 얘기하지 좀 마시고. 이따가, 좀 자, 이따가. 용산의 후보와 비윤의 대결인 거는 전 국민이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당대표 당선. 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래요. 우리는 뭐 다 아무나 돼도 되는데요. 그 김기현 후보가 되면 그랬잖아요. 제가 했는 말이에요.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옛날에는 뭐 청와대 이중대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거를 국힘의 그 당대표를 용산 출장소라고 했어요. 이중대도 아니고 출장소. 이래 되면 본인들 스스로도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올 거고, 안철수 후보는 또다시 각을 세울 거고, 그죠? 아니, 보면 김기현 후보가 되면 내년 총선 학살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저 보니까 유승민한테 총 쏘고, 나경원한테 총 쏘고 이런 걸 보니까 뭐 거의 뭐 원샷, 원킬러 막 따위시키고 있던데. 아니, 그래서 뭐 민주당이 상향식 어떤 영향을 공천한다잖아요. 그래서 김기현이 돼도 검사 출신으로 물갈이 해서 공천하려고 할 거고, 저 안철수 후보가 되더라도 또다시 반대쪽으로 공천하면, 거기 뭐 탈당해서, 그래서 아까 분당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분당되면 보수가 분열되면 우리는 너무 좋죠. 땡큐다. 그러니까, 또 다른 쪽이 땡큐, 이기면은, 땡큐, 뭐. 뭐 분열되면은 절대로 분당된다고 안철수- 하시고. 안철수 후보님, 안철수한다 하니까, 그것도 땡큐고. 자, 오늘 규탄대회 다녀오셨죠? 네. 전국 지역위원장들. 네. 1,500명? 네. 1,500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한 900명 모였는데 뻥 찌신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자, 500명 넘어갔을 거로. 그 아침에 스케줄 하시고 바쁘게 오셨을 텐데, 예. 뭐, 친명계 모 씨가 가서 모 두 분을 특별 접견을 했다,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국힘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다음 편에 이 부분하고 네, 민주당 그러죠. 거를 예. 상세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윤이냐, 반윤이냐, 또 대통령과 당은 부부다, 아니면 일심동체다, 아니다, 떨어져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사실은 이게 고민이 뭐냐면 미국 같으면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민주당도 교차 투표를 해준다는 거죠. 어떤 법률안이 나오면 여기 국민의힘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이 있고 이제 대통령이 낸 안도 지지하고 민주당에서도 해가지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일일이 대통령이 다 전화를 하잖아요. 클린턴도 그 첫 번째 예산 통과할 때 그 뭐 이렇게 달래고 애걸하고 겁박하고 뭐 별의별 수단을 다 썼다 이렇게 계획으로 쓰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당의 대립 관계에 있다, 거부권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당의 대통령이 중립 의무를 지키면서 당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 반대하는 지금 뭐 이준석이나 뭐 이렇게 조금 반대 가는 이제 친윤 비윤 이러면서 또 대립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우리 당 안에서 대립이 일어나면서 이쪽은 똘똘 뭉쳐서 거부하고, 대통령이 지금 다음 이제 국정을 남은 기간 동안 진행해 나가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의 고민이 이 부분 조금 이렇게 대통령께서 하는 그것들이 마땅해 보이지는 않아요. 좀 이상하다 싶긴 하지만 우리들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분열하나? 무조건 반대해? 여기서 권력을 분립해서 이렇게 대립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민주당이 옳은 얘기는 옳다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제대로 된 이 국정을 운영해 나갈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 이제 당, 정, 또 부부 관계니, 일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럼 이 권위적인 대통령제의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우리 당에서 아마 고민이 이런 걸 거예요. 이준석계나 천하람 당대표가 이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비판하면서 하는 이것이 조금 당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미국같이 교차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주당과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당정 일치를 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걱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천 대학살, 또 일방에 또 이제 뭐 그 남용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MB 대통령 사이에 그 갈등이 거기에 있었던 거니까 우리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고민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창당에 반대하냐면 당정 일치를 하는 부분에 그 고민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거를 지금의 현실에서는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도하게 나아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좀 권력을 이렇게 자제해가면서 이 일을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해나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의 현실에서는 당정 일치를 해나가면서 국정을 운영해 가야 돼요. 왜? 민주당이 안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도 좀 이해가 돼요. 그분께서는 이제 검사만 하시다가 사실 또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 줬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는 뭐 그분을 뭐 척진 거는 차치하고, 검사만 하다가 거기에 또다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갈등을 하니까 이제 이미지가 우리 어떤 종교적이라도 무슨 핍박받는 사람처럼 하면은 동정심이 유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대통령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전혀 기반도 없이 이렇게 쉽게 대통령이 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나머지 정치인들은 뭐 계속 재수, 삼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군부 독재 때는 쿠데타로 해가지고 한 거니까 예외로 치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 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극하는 것 같거든요. 당에. 하지만 그걸 반대로 하면 내가 기반이 약하니까 청와대, 그래서 직제가 있잖아요. 정무수석이 있잖아요. 정무수석을 통해서 당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하고 밥 먹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외연을 넓혀서 야당한테도 아이고 뭐 우리 이거 선거한다고 서로 할 말 아닌 말 뭐 펴기 위해서 이 말도 하고 저런 말도 상처도 줬죠. 이제 좀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좀 도와주이소 하고 이렇게 아우르는 게 정치인데, 이분은 아직까지 당신께서 검찰총장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작살해가지고 수사하면 해볼 테면 해봐 해가지고 지금 275회 압수수색하고 야당 대표 3회 검찰 출두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요, 국민이 알아주고, 제발 당정 일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노태우 때인가? 그때 총재하면 되죠. 당대표 임명하고. 그게 근데 고민이. 임기 말년에 다 총재는 또 다 사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천하람 후보라든지 다른 사람도 다 그러잖아요. 국회라는 게 뭐예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 상권 분립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입법부가 행정부하고 다른데 어떻게 이게 일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일체라는 것의 의미를 너무 강조하실 필요는 없고, 맞죠? 의회라는 것은 행정부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대립기관으로 협력도 하고, 여당은 당연합니다. 여당은 협력도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지역구를 갖고 있으니 지역에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야, 그 정책은 별로 인기가 없더라. 새로 한번 재고해봐라든지 건의다고 이러는 건데, 일체 입법은 그게 뭐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데 해, 임마. 그 군대만 있잖아요. 따라만 가는데 해. 그 무슨 말이, 변말이 많아. 안 하면 네 뭐가지 땡강이야. 이거잖아요. 지금. 용어를 너무 그렇게 쓰니까. 진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대통령 됐는데 분해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강민검 위원장님을 보고 계십니다. 어렵게 떨어지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좀 협치해 줄 거를 지금이라도 당신께서는 검사 아니에요.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 국가 원수죠. 원수예요, 네, 원수. 맞아요. 그럼 좀 이렇게 보형적인 자세로. 맞아. 그렇다고 제대로 할 거 아니잖아요. 자, 흑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정치인의 토로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보수당은 이제 일본이나 독일을 본받아서
그 근대화하다 보니까 군인들하고 대통령이 정치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관료들하고 정치를 했어요. 이제 대통령이 입법부와 이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권력 분립을 해야 될 시절이 온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야당하고 국가 원수로서 야당과 여당을 조율하고 아우르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거부권 정치가 돼 있는 거죠. 이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금 강경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MB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MB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감옥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또 당대표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요 시점의 일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정치의 조금 더 긴 시점을 보면, 이게 우리가 이걸 멈추어야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우리 당대표 이렇게 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과거의 일들을 고민하면서 이걸 우리가 누군가는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멈춘 분이 벌써 있습니다. 자기를 김대중 대통령? 죽이려고 했는 김대중 네, 대통령께서는 네, 대통령 되자마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그분 또한 우리가 이렇게 극렬한 싸움하는 정치가 아니고 화합의 정치를 하자고 했고 또다시 대한민국이 리빌드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역 갈등도 다 파자는 이런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권은 저는 안경 바꿔 써야 된다 이랬어요. 안경 작업 대부 안보, 안전, 경제 이거 좀 여기 신경 써야 돼요. 안보라 해가지고 무슨 핵무기 가집시다 했다고 핵무기가 지금 우리 외교사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즘 안전도 안보의 영역이 속하거든요. 근데 이런 안전 문제 터져도 내 몰라하는 정권 아닙니까 지금. 사과 한번 하면 되잖아요. 국민한테 고개 숙이는 게 국민의 대표가 그렇게 힘듭니까? 제가 옛날 임금은 비가 안 와도 과인이 부족해서 비가 안 한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거는 제약을 넘어서 황제적인 대통령도 아니고 그럼 뭐 사과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면 저라도 아이고 잘하네 이까지요. 좀 이러지 마세요. 좀 또 그리고 대통령이 하면서 대통령 처음 해봐서 잘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통령 단임제라서 다 대통령 처음 해요 지금. 두 번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빼고. 사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렀던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달래고 위로하고 이제 어려운 사고 앞에서 하는 모습 참 감동적이죠. 우리도 그런 대통령의 모습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에 가서 무슨 차이냐면 안경 바꿨으라고 좀 그래. 안경. 오바마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의 차이는 공감 능력이라고 보여져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세요. 현저히.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봐도 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 안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권성동 의원의 한 컷에 찍힌 구도를 보면 또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지금 여론은 그렇게 사이가 회복될 수가 없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요. 자, 누구 호소인과 윤핵관들? 김장연대. 그러니까 자 이게 연대가 지금 연대가 한 4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연대만 한다고 네, 그랬습니다. 네. 연대하다 이제 볼일 다 본다 이렇게. 연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 연대 안 나눠놓고 계속 연대만 한다. 연대라는 거 아니야 연대. 그렇죠. 대구에 와서 연대 나왔으면 좀 덜할 거예요. 아니, 근데요, 사실 그런 용어를 썼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연탄가스처럼 스물스물 나온다. 바퀴벌레. 예, 바퀴벌레가 나온다 하니까 또 이준석 대표는 연탄가스를 피우니까 바퀴벌레가 또다시 나온다 해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대요. 근데 이 연대라는 게 사실 이런 거, 이게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봐야 되는데, 윤핵관이라는 분, 윤심을 이용하는 분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 충신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잘 되라 하면 그걸 그 쓴소리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충신인 건데 지금 다 뭐 잘한다 해가 될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분들 누가 하나 예를 들면 의대현, 의대김인데 김희연 되는데 여기에 균열 요소가 보이는 순간 아까 그 말했는 것처럼 이준석, 홍준표가 말한 것처럼 원래가 흩어지듯이 한 방에 쫙 흩어져가 어디론가 싹 숨어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할지도 몰라요. 이제 보수가 더더욱 가치 중심으로 모이고 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이기는 편이 내 편이 사실은 더 우리 이제 모습이 있어서 비겁하거나 또 나중에 초라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더 지금 대통령께서 두려워하면서 더 내 사람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수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그 가치를 중심으로 세워서 나라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해야죠. 맞아요. 지금 또 특정 세력이 대통령 옆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이제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이런 것도 지적하고 싶어요. 천하람 후보 조금 조심스럽지만 비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 젊어서 내가 비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유, 박 변호사는 훨씬 더 잘생겼지. 아니,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지금 최고위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그분들을 밀어주고 땡겨줬던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 가서 기회를 얻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도 자기 스스로 친이준석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너무 희화화해서, 물론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배제당하는 과정도 있어서 보여요. 그러나 너무 이 문제를 희화화하면서 스스로의 보수당의 에너지를 빼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싶어요. 그럼 민주당만 좋지 뭐. 아니, 박 변호사님은 내년에 총선 나올 거 아니에요? 나가고 싶지. 안 나가시나요? 나는 뭐. 에너지가 더 확실히 나가실 아니, 거죠. 저는 확정인데 내가 묻고 싶은 게 어느 쪽에 줄 수 있어요? 줄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없으면은 공천 못 받아요. 저는 뭐 그렇죠. 이제 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 803 도봉산 얘기하면서 803에서 쉽게 하신 분들이 이러는데 제가 이준석 대표님한테 객관적으로 전 대표께 한 번도 사서 본 적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이런 말은 대구에도 바닥에서 어떤 그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차곡차곡 해나가면서 이렇게 기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공천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천할 때 한 달 전에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좀 해야 돼요. 컷오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돈을 다 본인이 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어떤 우리 당을 지지한 시민들이 좀 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 주는 시대로 변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나 전 대표나 이제 천하람 대표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저는 좋다, 찬성이다. 다만 보수의 정신과 어떤 보수의 어떤 가치답게 이것을 지금 이런 민주당과의 관계나 거부권 정치의 현실을 인정하고 너무 대립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권력을 이렇게 갈라치기를 이쪽도 하지만 이쪽도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권력을 추구하지는 마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구에서 못하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런 마인드로는 못하실 것 제가 같아요. 특히 정치인에 대해서 한마디 보태면요.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하는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맞다고 봐요. 여기 그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지 뭐 공천 안 된 일등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아니, 예를 유승민 들면- 이준석 저기 민주당 가란 얘기가 아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름 석자 한 번도 들어본 사람 없어서 지금 대구에 현재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굳이 누구라고 딱 꼬집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분하셨어 지금. 뭐라고 하시나? 또 한번 보세요. 또 그 영천에 재선은 이만희 의원은 TK 몫으로 최고원 했는데, 예? 거기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내가 이랬어요. 제가 SNS에 여기 지게작대기도 꽂으면 꽃이 핀다. 이 말은 대구에서 공천만 받으면은 국민의힘이 당선된다 했는데 이만희도 떨어졌다. 재선 의원인데 하니까
거기 댓글에 뭐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만희가 천주교 참 신천지 교주 그분 말을 써봤어요. 그분 말을 해요, 내가. 야, 이 사람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그래서 좀 반성해야 되고, 홍 시장은 제 말을 내가 홍준표 시장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 예, 그 볶음 땅콩 행정만 한다는데 내가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요번에 바른말 했더라고요. 특히 국회의원 그 3분의 1 이상, 반 이상 갈아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거기에, 우리 여기 좀 보고 계신 분들은 국힘만 낑구지 말고 민주당 좀 낑가 주세요. 여기서 잠깐. 강민구 시당위원장님께서 지금 대구 시내를 현수막으로 도배해놓고 계시거든요. 맞아. 아닙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수선 간만. 아니, 뭐 온 동네에 다 있어요. 아니, 제가 잘하고 계셔요.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는 네. 건데요. 그 비용은 누가 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최근에 당원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게 당비로서 우리가 일부는 당비로서 지원합니다. 일부는. 저는 사실 저희 프로그램의 패널이시라 저래갖고 돈 다 날리고 총선은 뭔 돈으로 나가려나 걱정이 돼서요. 아니, 당비로 하겠죠.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일부러 당비. 네, 뭐 그런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데 탄핵 나오고, 응? 또 뭐 빨갱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자극적인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이 언급되는 거 하고 또 태호 의원이 또 제주도 가서 또 4.3 사건 또 얘기를 하셨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탄핵은 국힘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단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 변호사가 탈당 이야기를 하니까 안철수가 당선되면 대통령 탄핵할지 모른다고 김기현 후보가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야, 이 가장 아픈 단어를 저렇게 쉽게 꺼낸다? 정말 자기가 위기감이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최근에 좀 올라왔는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예산 거론 안 하던데 다행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DNA가 있다, 못된 민주당 DNA.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것도 또 어제는 또 토론 연설에 보니까 사퇴하세요, 김기현 후보! 이거더라고. 사퇴하라고 하여튼, 이야, 이분들이 완전 우리 어릴 때 말로 독이 올랐구나. 완전 독이 올라서 이제는 이게 아군으로 보이고 완벽히 적이구나. 이거는 누가 이기든 간에 갈등 수습이 안 된다라고 그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이 찢어진다. 우리가 해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또 최근에는 그 제주도 합동연설에 가서 태영호 의원 이분이 왜 우리나라로 탈북하고 했는데 그 경과는 제가 잘 몰라요. 북한 고위직이었는데 예, 외교관. 그걸 외교관을 그렇고 그 외교관을 했는데 무슨 김일성 지시로 4.3 예를 들면은 우리 4.3 항쟁으로 법으로 항쟁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3은 김일성 지시로 일어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6.25 한국 동란을 북침으로 가는데 북침을 또 주장하실 건지 아니면 김일성이가 어릴 때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보천부 전투에서는 솔방울을 갖고 수류탄을 만들어 던졌다든지 축지법을 썼다든지 이런 것도 다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왜 왔어요? 남한으로. 내가 이분은 아니, 저희가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왜 왔어요? 그리고 공천 왜 했어요? 그런 사람을. 그거는 이제 윤리위를 열어서 완벽하게 징계를 해야 되고 아니면 지금 보수스스로 국회가 윤리 국회 열었잖아요. 의원직을 사퇴하게 왔습니다. 예, 그분. 보고서 네. 사퇴하세요. 누가 사퇴하세요. 사퇴하십시오. 김기현 후보 이갑자기 넣어줘. 그 김연재 의원이 옛날에 사퇴하세요. 이러고. 아니 근데 태호 의원께서 이렇게 스피치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북한 분들이 말씀을 잘하세요. 진짜 막히는 게 없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왜 북한 분들을 발표하고 율동하고 이런 거를 조기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예. 그 라인이 있잖아요. 김일성 일가 라인, 그러니까 이런 라인은 더 제 심하게. 생각에는 태영호 의원이 한국의 이 지금
이제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의 건국을 하는 이제 국가 남한의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 섬세한 것에 대한 이해와 확보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이해가 부족한 거죠. 북한에서 배운 거 그대로 말해버린 건데 사실은 이제 단독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남노당이 약간의 개입돼 있고 또 많은 제주도민의 양민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학살되고 이데올로기에 북한에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때문에 돈도 뺏기고 재산도 다 뺏겨서 이제 종교를 기독교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쫓겨오고 또 재산도 다 뺏겨서 원한이 그득한 사람들이 이 여기서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일어났던 그 예민한 우리의 아픔을 태용호 의원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보수당까지도 건의하세요. 출당시키라. 아니, 아니, 제가 볼 때는 역사의식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그분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노당 이제 물론 보고서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없다고 돼 있어요. 밝혀진 바가 없어. 그러나 이제 자기 북한에서 배웠던 그분이 북한에서 배웠던 바대로 남노당의 이렇게 지시의 연결고리를 표현하고 싶은 건데 지금 그 남한에서 일어났던 일은 남노당과 북한의 이런 문제의 사소한 수준이 아니라 자, 방송 보다가 나가시는 분들 위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허은하 후보께서 전직이 승무원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주도 비행을 다니셨대요. 근데 현지인에게 들은 소리가 있으시대요. 그 활주로 밑에 수많은 유해가 지금 묻혀 맞죠. 있대요. 맞죠. 그래서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한 번 더 4.3 사건에 대해서 저희도 역사적으로 한번 다른 도시지만 저희와는 떨어진 곳이지만 그런 거 한번 의미 있게 되돌아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든 이 사건의 발단과 이런 거는 다 위원장님 때문이에요. 네. 서울에 가시고 스케줄하고 이거 미루고 또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시계를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은혜는 나중에 독톡이 제가 아니, 뭐 갖도록 조금만 하고 섞으시면 자, 돼도 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여론은 김기현 후보가 지금 그렇게 확 생각만큼 이렇게 푸시해줬는데 이만큼 안 떠갖고 대통령실이 불안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명예 당대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기가 막히게. 이거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번. 예, 제가 그 당 당규는 아닌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7조의 당헌에 해서 명예직을 둘 수 있다고 그래 돼 있던데 명예를 왜 하려고 그래요? 보통은 교수가 명예교수는 퇴직한 사람을 명예교수라고 그래요. 그럼 모 교수님이 내가 명예스럽지 않다가 드디어 명예로운 교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 또한 당정이 깊이 개입하겠다는 알아서 긴 거죠. 윤핵관들이. 그렇게 하고 저 같으면 제가 그 윤핵관 같으면 그렇게 모시면 안 돼요. 대통령 욕보는 거예요. 그거는. 총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전혀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 명예대표 돼가지고 그래. 김행이라는 그런 분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빨리 소리하는 사람, 아까 말했는 사람, 그 사람들요, 진짜 가서 갖다 후보만 순간적으로 딱 사라져가 숨어가지고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충성도 없어요. 그런 발상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진짜 오리지널은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참고로 못 건든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최근에 너무 보니까 거칠게 말하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용산의 참모진들이 다 이명박 대통령 때 분들이 많더라. 호위 친이계 분들이 친이계 많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10년 전에 했잖아요. 10년 전에 해서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선진국으로 뚝 서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발전을 못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생각이 10년 전에 딱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라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야지 하니까 여기에 따르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제대로 된 참모가 없다. 동상 참모진도 좀 쇄신해야 된다.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저 그래야 같으면 자, 상사들하고 쫙 모여서 중국집에 갔어요. 흔히 하는 얘기.
속으로 나는 야끼우동 먹고 싶어. 야끼우동 먹어야지.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제일 높으신 분이 자 주문들 해 마음껏. 난 짜장면. 그랬어요. 거기서 누가 과연 이 국힘에서 저는 짬뽕, 야끼우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가 국민들이 가지는 의문점인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지금 윤 대통령께서 제가 이해하는 윤 대통령 역사적 소명은 권력 분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지방 분권도 실질적 권력 분립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결국은 두렵지만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를 시켜주고 대통령을 만들어드렸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두렵지만 억지로 내가 지금 이것을 만들어서 해나가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명을 따라서 권력을 분립하고 권력을 자제하면서 설득하고 타협하는 일들을 해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놔놓고 타협하고 애걸하고 겁박도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달래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과거에 왜 과거라고 하냐면 지금 예전에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을 안 하셔야 될 분이 그 제왕적 대통령 때 하던 그것들을 제도가 안 해주니까 명예라는 걸 붙여서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 또 사실이 아니라고도 하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께서는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당과 국민이 불러서 대통령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박근혜 대통령 이준석 발언하고 똑같은데. 정치 신인으로서 손편지 하나 쓰세요. 아니 대통령님 이러면서.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는 내가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우리 당을 걱정하는 아주 이렇게 당원들과 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거를 우려하고 있고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어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예.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많이 오가는 게 윤 대통령이 참견할수록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총선은 망할 것이다. 분당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실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권력이요. 지금 벌써 1년 지났어요. 4년 후면 끝나요.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행태가 예를 들면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천공수승이 어떻게 했는지, 건진법사가 어떻게 했는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그러면 4년 동안은 막고 있겠죠. 그 이후에 다 터집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권력은 영원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275번 압수수색, 검찰 출두 3번 했는데도 오늘 또 그 영장 내용을 보면 세상 천지에 이재명 대표도 어디 이야기했잖아요. 국회의원이라서 민주당의 당대표라서 영향력을 미칠 확률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할게. 변호사시잖아요. 저보다 법을 더 잘하시고. 말 됩니까? 아니, 법 얘기 묻지 그러니까, 마세요. 아니. 그래서 시간이 없어. 잠깐만. 그러니까 아까- 김기현 대표께서도 김기현 대표 나는 된다고 보는데 대표 너무 확정적이나? 안철수 후보님, 천하람 후보님 죄송한데 그분 또한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당원들도 국힘이 건실하고 건전해졌잖아요.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완전히 탈바꿈해가지고 이렇게 리빌드를 했으면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또다시 이게 건설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밑에서부터 흔들린다는 거죠. 밑에서 흔들리는 거를 대통령이 흔들어내 버려요, 이거를. 이제 자꾸 뭐 양비론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 안에 지금 이 당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불안한 요소들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돼. 비판도 하고 반대도 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반대에 대한, 그죠? 것들의 형태가 일어나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고,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을 바꾸는 방법이 어떤 다른 이런 형태의 권력이 만들어지는 우리 당 안의 지금 모습, 분쟁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당 안에서 당대표 선거를 일어나는 다른 후보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려 분열하면 망하고 민주당에게 국가 운영할 기회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뭐 연수원이 사법연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이야기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뭐 말씀이 많대요. 자, 지금 강민구 시당위원장이 카더라 방송 그러니까 말씀이 많다 저도 보니까 카드가 들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께 되셨으면 말을 좀 아낄 필요도 근데 있고. 말 없는 정치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이제 그 지금 개인이 아니잖아요. 사인이 아니잖아요. 공인이고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면은 좀 말을 정제해야죠. 정제를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가 요즘 그 우리는 외교 참사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자료도 안 주나? 우리 조그만한 그런 데 가도 자료를 주고 연설할 때 되면 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자기가 실수를 하는 것 같으시는데 좀 말씀을 정제한 언어를 좀 써주시고 검사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또 자기 사람을 심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당 쪼개져요. 한편으로 아니, 자꾸 쪼개지를 원하시 계속 쪼개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당이 분열하면 민주당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대통령 보면서 뭐 진보 보수의 대통령이자 우리의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했던 그러면서 보수가 섭섭하게 계속 비난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누군가는 멈추어야 이 일이 멈춰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사실은 우리 당 이 TK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공천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라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안 하고 바보처럼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양쪽 당이 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겸허하게 이 문제를 우리 위원장님이 장점 풀어 나가주시면. 잠깐만. 예.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 네. 단계에서 이쯤에서 너무 지금 문 닫을 시간 다 돼가는데 불 지피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자 당대표도 중요하고 지금 최고 다 거기에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공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간단하게 공천 있어야 되는 필요한 제도다. 아니다. 그 답만 좀 해주세요. 필요한가? 공천 뭐 정당인으로서 정당의 그 강령과 그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을 정당에서는 정당 정치를 해야 되니까 공천해야 되는 건 맞죠. 같은 근데 한 사람이 다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상향식 공천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상향식 공천에 아니 예 아니요로만. 당연히 공천은 있어야죠. 다만 어떻게 공천하느냐가 문제고 이걸 지금에 있었던 공천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개혁해야 나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개혁은 필요하단 말씀. 당연히 근데 다만 상향식 공천이 다 지적하듯이 이론적으로 지적하듯이 이미 승자에게 유리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제 상향식 공천도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 또 전략 공천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전략 공천이 자기 계파의 이해관계만 따라서 공정하게 안 되어지니까 문제인데 이제 사실은 뭐 여론조사 제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런 개혁해야 하거나 섬세하게 풀어야 될 문제가 이건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겠죠. 자, 공천이라는 자체가 한자 자체가 벌써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청거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사천에 가깝죠, 사천. 예. 사천에 가깝고 공천은 제도는 꼭 필요하다 말씀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 대통합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친윤, 비윤, 친명, 친자 붙은 거냐, 안 친하냐, 친하냐 이거 문제로 해서 당 안에도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너무너무 피로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끝나도 또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그래서 언제쯤 우리는
통합하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욕도 안 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라이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네. 자, 험지에서 고생하고 열심히 발로 뛰는 정치인의 토로와 자, 정치 신인의 공정함을 요구하는 두 분의 오늘 멋진 토론이었습니다. 라이브는 처음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간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막은 거는 상당히 죄송하다고 괜찮습니다. 사과 아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깊은 얘기는 저희가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민주당을 타깃으로 삼아서 네. 또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까마귀 잘 돋아놓고 두 분 모시고 라이브로 진행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좀 하세요. 안녕. 아유, 오늘 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